오늘은 나 위소의 강호, 자연이죠. 강호구가, 9수로 된 노래라는 의미의 강호구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나주에 돌아와 영산강을 배경으로 지은 9수의 연시조입니다.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성은의 감격을 드러내며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작가가 어부 생활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세속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강호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강호한적이라고 하는 시어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9수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나하셔날 임금이 먹이시니 나은 덕 먹이는 다 갚으랴 하였더니 수견이 72문이 할 일 없어 하노라. 어버이께서 낳으시고 임금님께서 나를 먹이시니, 그렇지, 월급 줬으니까 먹였겠죠, 그죠? 어쨌거나 간에 임금이 먹이다라는 춤과 어버이가 낳았다라는 효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낳은 덕 먹이는 애, 낳은 덕은 효가 되겠고요. 먹인 은혜는 충이 되겠네요. 그죠? 어버이와 임금의 은혜, 즉 유교적 가치관을 다 갚으려 하였더니 사대보이식이 드러나고요. 수견이 어느새 호련히 72문이 70이 넘으니 화자의 나이죠. 하는 일 없어 하노라. 하는 일 없어? 할 일 없어. 한 일이 없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춤과 효를 제대로 다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영탄적 어미 노라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각수의 동일한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각수마다 노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노라가 다 아쉬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쉬움이지만 뒤에서는 아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미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준 거는 맞아요. 운율을 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정서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1수는요, 부모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아쉬움,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1수잖아요. 여기 기1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기면요, 기2 이렇게 됩니다. 이건 2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어이 성은이야 만극할산 성은이다. 어이 성은이야 만극할산 성은이다. 성은이야 이렇게 되죠. 자, 성은 임금의 은혜라고 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극하다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은이로구나, 끝이 없는 임금의 은혜로구나. 강호 알로도 자연에서 편안히 늙는 것도 분 밖의 일인데 내 분수 밖의 일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매우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물며 두 아들이 나를 전성 영양하는 것은 또 어인 일인가 하노라. 전성 영양이라고 하는데 이 성자가요, 캐슬을 나타내는 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면 이거는 정성하다라고 하는 그때 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것은 또 어떤 일인가 하노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은을 강조한 거라고 보면 돼요. 초장에서. 자, 강호에서의 편안한 생활과 두 아들의 보살핌이라는 성은에 대한 감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수 보겠습니다. 연하에 깊이곤 병약이 효염이 없어. 연하라고 하는 것은요, 구름과 안개예요. 구름과 안개가 깊이 있어가지고 병이 생겼어. 한마디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죠. 연하고질
천석 고황이 효염이 없어 강호에 발현되어 10년밖에 되었시라. 강호 자연 속에 화자의 공간이에요. 버려진지 라고 하는 거 뭐야? 자연에서 살아간 지 10년이 넘었구나. 그러나 이제 못 죽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연군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떠올림. 사수 보겠습니다. 전나비 밥비모라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피 구준매에 찬물이 아주 없다. 아예야 배 내어 띄어라 구물 넣어 보리라. 자, 전나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나기를 밥비 몰아서 다 저물었을 때 저녁 때 오신 손님. 아, 그러니까 손님이 왔네. 친구가 왔나 봐요. 근데 뭐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대접할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어. 보리피 구준매야. 보리 껍질에 거친 밥에 찬물이 아주 없다. 이때 찬물 할 때 찬물을요, 쿨워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찬이에요. 반찬이 될 만한 것이 아주 없다. 한마디로 뭐야? 가난하죠. 그래서 가난해, 헝그리, 배고파 이게 아니라 소박하고 청빈한 삶, 담표, 누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안 돼. 그래도 손님은 대접을 해야지. 아이야, 내적 청자죠. 배를 내어 띄어라. 금을 놓겠다. 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영상 강에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배라든가 그물은 이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최소한 산속은 아니죠. 직접 고기를 잡아 손님을 맞이하려는 어떤 인정이 그냥 막 베리베리 매니마치한 화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수는요, 강호에서의 소박한 생활. 오수 보겠습니다. 달 받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마치 비단과 같구나. 직이법이에요. 한마디로 묘사죠. 어떤 달밤에 비친 강가에 대한 묘사예요. 단정이라는 것은 작은 배를 빗기 놓아 비스듬히 놓고 오락가락하는 흥은,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은, 강호한정은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할까 하노라. 이때 백구는요, 화자하고 함께 있는 존재죠. 무라일체이고요.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알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알려주는 순간 여기 뭐가 돼? 그렇지, 핫플레이스가 돼. 너무너무 복잡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나 혼자 즐길래. 나는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달밤에 배를 타고 즐기는 강호한정에 대한 만족감. 육수 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자는 자고 있는 백구. 참 한가하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백구는요, 한가로움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한가로운 자연의 풍경이죠. 강호풍치, 자연의 풍경과 정치. 뭐겠어요? 한가함이겠죠. 너일 것인가, 나일 것인가, 네 것인가, 내 것인가. 한마디로 뭐야?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석양의 반범귀흥은, 돛을 밤만 내리고 돌아오는 흥겨움은 너도 말로만 못할 것이야. 한마디로 강호풍치 네 거하고 내 거 나하고 똑같아. 공유하지만 반범귀흥은 내가 더 좋아 라는 거예요. 일종의 부심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백구와의 무라일체죠. 교감이에요. 칠수 보겠습니다. 가는 비 빗긴 바람 낙대맨 뛰어 하나봐. 가는 비 빗기 바람, 비와 바람을 맞으며 낚싯대를 맨 저 할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제3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를 화자의 객관화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1번으로 볼 거냐 2번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너의 생에 엄마치라. 생애라고 하는 건 생활, 라이프예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수고로움도 수고로울사, 수고로움도 수고로다.
너의 생활을 위험이 아니라 흥겨워하노라. 어부의 흥을 즐기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조금 봐야 되는 게 뭐냐? 비와 바람을 맞고 낚싯대를 맨 저 할아버지,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그게 아니야. 어부의 흥겨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질문의 형태고요. 여기는 대답의 형태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대화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적 구성인데 이걸 제3자로 봅시다. 하나발을. 그러면은요. 화자가 묻고요. 어웅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자도 이 자연 공간을 만족해 하잖아요. 근데 화자만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어부도 만족해. Everybody, all people's, animals가 다 만족한, 즉 이 강호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발을 2번 화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즉 한마디로 뭐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칠수는요, 고기를 잡는 흥취를 느끼는 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8수 보겠습니다. 피소주, 무절이, 웃다, 어른 대접. 자, 기장으로 만든 아주 그냥 품질이 낮은 소주예요. 그 다음에 무절이는 무겉절이. 참 우습구나 어른 대접이,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소박한 음식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남은 다른 사람들의 이르는 말이 참 초라하다, 먹을 것 없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너도, 이것도, 니도 라는 것은 이것도, 자연 속에서의 삶도 내 분수이니, 대리 표시를 해야 돼요. 대비예요. 분내사인가 하노라. 분내사라는 것은 분수에 맞는 일인가 하노라. 나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 뭐예요? 안분지족이죠. 한마디로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즉 분수를 아는 소박한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수 봅시다. 식록을 그친 후로 어조로 생활을 하니, 생애는 아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식록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그만두고 낚시질로 생활을 하니, 햄이라는 건 헤아리다, 생각, 띵크예요. 띵크가 없는 아이들, 한마디로 생각 없는 아이들, 참 대책 없는 아이들이죠. 세모가 되겠네요. 괴롭다, 참 이 생활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만은,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박한 생활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두어라 강호한 적이, 강호 속에서의 한가로운 생활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역시 마찬가지로 안분지족하는 거죠. 결국은 화자와 그 다음에 햄없는 아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마인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 위소의 강호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고요. 자연 친화적이고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사시가적인 성격과 어부가적인 성격 두 개가 있다. 원래 사시가적 성격은요, 자연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나와요. 근데 이 작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시가에서 나오는 어떤 풍류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충적인 모습이 1수부터 3수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부가적인 모습, 즉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게 이제는 후반부 6수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수에서는요, 수견이 72문이 할 일 없어 하노라. 2수에서는 성은이야 망극할 수 없는 성은이다. 전성영향은 또 어떤가 하노라. 3수에서는요, 성은인가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벼슬을 마치고 한가로이 즐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부가계로 간다면요, 4수에서 보리필이 구준매 찬물이 아주 없다. 아이야 뱃내어 뛰어라 그물로와 하리라.
하면서 니도 내 분수이니 이것도 내 분수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즉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사치스럽지 않은 삶 속에서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사시가적인 성격과 어부가적인 성격이 구조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대화 볼게요. 그랬더니 초장과 중장은요, 뭐였죠? 화자의 목소리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질문의 형태예요. 근데 종장은 다른 사람, 제3자로 보는 관점과 화자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 제3자로 보는 관점일 때는 강호라고 하는 자연이라는 공간은 누구나가 다 만족해하는 공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화자로 보는 입장일 때는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조예요. 뭐뭐노라죠? 자, 영탄형 어조예요. 그래서 일수에서는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모든 시가 다 노라가 나온다고 다 아쉬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수 봅시다. 삼수는요, 성은인가 하노라예요. 이거는요,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영탄형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공통점이나 정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비교예요. 비교는요, 화자의 삶과 그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죠. 남들은 촉촉타 하지만 나는 분내사인가 여기노라 라고 한다든가, 햄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만은 강호한정이 내분인가 하노라 라는 식으로 화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화자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삶을 분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화자와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강호한정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재예요. 자, 배라든가 그물과 같은 소재는요, 결국은 어떤 노동의 도구라기보다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작은 배, 단정을 띄워놓고 흥에 겹고 그 다음에 비단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어떤 흥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어조, 강호한적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생활을 어조라고 하고요. 이것을 강호한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촌이라는 공간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곳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위소의 강호구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